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경제를 요리하는 남자의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명화 속에서 봤던 재미있는 상식을 하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경제 상식입니다. 뭐냐면요, 루브르 박물관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서 이런저런 세계적인 명화를 살펴봤는데요. 특히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들 중에는요, 역사적인 실제 상황을 뭔가 그림으로 상상에 맞춰서 그려놨던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열하게 수행하고 있는 장면들, 나폴레옹 장군이 깃발 들고 먼저 앞서면 뒤에 수많은 병졸들이 그 뒤를 쫓아가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요. 자, 이 그림들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날 군복하면 흔히 말해서 보호색, 위장색이라고 해서 수풀과 비슷한 색깔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막에 주둔하는 군인 같은 경우는 사막 색깔과 유사한, 즉 모래 색깔과 유사한 색깔로 군복을 맞춰 입는 게 통상적입니다. 원거리에서도 군인들의 흔적이 잘 눈에 띄지 않도록 해서 군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위장의 방법인데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분명 나폴레옹 그 시절에도 군인들의 생명은 귀한 것이고 군인들을 위장을 통해서 보호하거나 지켰어야 됐었을 텐데, 왜 나폴레옹 시절 그 시절의 군복은 빨간색 바지에 파란색 옷에 흰색 넥타이에 그리고 다시 기치 높은 흰색 깃털이 달린 모자를 쓰고 이렇게 화려한 군복을 입으면서 전쟁을 수행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더욱더 눈에 잘 띄는 군복을 입혀놓은 것인데요. 그것이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군인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이 그림은 사실과 달리 왜곡된 현상을 그린 것일까? 아니면 이 당시 이렇게 화려한 복장을 입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던 게 아닐까? 이것을 살펴보게 됐는데요. 자, 그것은 이 당시 전쟁을 수행하는데 가장 주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역선택을 막아야 된다라는 사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역선택이라고 하면요, 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데요. 역선택이란 쉽게 설명드리면 바람직한 거래 대상자를 두고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대상자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을 바로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요, 제가 뷔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가게 주인이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뷔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손님은 누굴까요? 바로 똑같은 돈을 내고 가능하면 음식을 적게 먹는 소식가들이 제가 제일 찾는 고객일 겁니다. 하지만 뷔페 레스토랑의 특성상 저희 레스토랑을 더욱더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소식가가 아니라 같은 돈을 내고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는 대식가들, 식성 좋은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 가게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즉, 뷔페 레스토랑이라는 이 가게는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고객, 원치 않은 고객과 더 빈번히 거래를 체결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역선택입니다. 또 다른 역선택 하나 사례 말씀드려볼까요? 건강보험회사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회사가 찾는 고객은 누굴까요?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난 뒤에 단 한 번도 병치를 하지 않고 잘 돌아가시는 분,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건강보험회사가 찾는 가장 좋은 고객일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건강보험회사를 가장 많이 주목하는 고객들은 누굴까요? 아버지, 어머니도 큰 병에 걸리셔서 고생을 치렀다든가, 아니면 내 형제 가족들 중에서도 이렇게 큰 병을 치른 경험이 많다든가, 즉 가족력을 표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건강보험에 가입할 요인이 많을 것입니다. 보험회사 역시도 건강한 사람보다 건강하지 않아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보다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역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나폴레옹 시절 그 당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역선택 구조에 놓여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폭약이나 화약을 사용했었을 때 지금과 같은 현대전과 달리 폭약과 화약을 사용하면 불안전 요소가 많아가지고요, 연기가 뿌옇게 발생하거나 대포나 소총을 쏘고 난 뒤에도 연기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자욱하게 피어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천만 군인이 총을 쏘고 대표를 쏘고 있는 그 전쟁터는요, 그야말로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아수라장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총구를 겨누고 있는 그 상대방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칫 잘못하면 아군을 쏘는 역선택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딱 바로 이런 상황에 주목해서요. 당시의 위정자들은 우리 아군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아군의 옷을 더욱더 연기가 자욱하고 화염이 자욱한 속에서도 아군의 복장을 눈에 확 띌 수 있는 복장으로 군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을 푸연 연기 속에서 화염이 가득한 속에서 어느 한 장면 빨간 바지든 아니면 흰 깃털이든 간에 무엇인가가 보인다면 아 저것은 우리 아군이구나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바로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군복이 화려했던 것이죠. 자, 이처럼 군복이 화려했던 이유에서도요, 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 중에 하나인 역선택을 막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 숨어져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일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요, 경제적인 프레임에서 또는 경제 이론과 개념적인 프레임에서 그걸 살펴다 보면 굉장히 수월하게 설명되는 요소가 많은데 오늘은 나폴레옹 그 시절의 군복이 화려한 이유도 경제 원리가 숨어져 있었다는 사실, 이거를 설명드려 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